네, 이번 사건의 키맨으로도 불리는 고영태 씨 지금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을 뒤흔든 파문의 당사자죠. 최순실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여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 초 독일로 출국한 최순실 씨를 세계일보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적조한 코스프레 같은 최순실 인터뷰가 유병헌 씨가 변사자 사체로 나타났다는 그런 장면이 오버랩 되는 건 최순실 씨, 차영택 씨의 신병을 확보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개라도 풀어서 추적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들어오지 않겠다 하는 것은 그거는 역적입니다. 역적. 네, 최순실 씨 인터뷰. 그러니까 연설에 수정하는 걸 했다는 거는 인정을 했지만 네. 비선 실세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뷰 말미에 그러나 귀국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점에 방점이 찍힌 인터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참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한 상황인데 예. 아직도 최순실 씨가 자기가 얼마나 큰 의혹을 만들어내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거나 예. 아니면 각종 나오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어서 예.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대한민국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거나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분석들이 많이 나온 것처럼 예. 절묘하게 연설문 초기에 임기 초기에 연설문 조금 도와주고 이런 얘기만 하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면서 최대한 자신이 일으켰던 이 일의 많은 부분을 좀 부정을 하고 넘어가려 하는 의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금 몸이 불편해서 못 들어간다는 말도 한다는 얘기로 인터뷰를 마쳐서 또 한번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내에도 좋은 병원이 많은데요. 예. 아니 돈 많은데 사실은 조금 좋은 좌석 빌려서 수면제를 먹거나 아니면은 의사를 동반해서 오면 왜 못 들어오겠어요. 예. 최순실 씨가 세계일보와 오늘 단독으로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의혹에 드디어 입을 연 최순실 씨. 대통령 연설문 도와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선 당시인지 그 전인가 했다. 대통령을 오래 봐왔으니 심정 표현을 도와달라고 해서 이 부분을 도와드리게 됐다. 그리고 국가기밀인지는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지금 잘못했다고 생각하나라고 했더니 왜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는지 죽고 싶은 심정이다. 신의 때문에 했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 부분도 의혹이 불거졌죠. 강남 사무실에서 대통령 보고서를 매일 봤다 이런 의혹도 불거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여기서 이 사람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지칭한다고 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협박도 했고 또 5억 원도 요구했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은 청와대 들어간 뒤에는 만난 적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극구 부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비선 실세 의혹이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하게 부인을 했는데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다양한 의도가 있을 겁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황이 더욱더 일파만파로 악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일단 이 상황을 판을 좀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보면
한 언론사와 기획을 해서 접촉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언론 플레이라고 이제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언론에서 계속해서 추적 취재를 하고 있고 관련된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 아무래도 기획된 상태에서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고 싶다는 그런 의도가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 증거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저는 정말로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상 국기문란, 범죄 행위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로 대통령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느낀다면 사실은 전 언론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해서 뭐 기자회견도 해야 되고요. 당연히 귀국해서 조사를 받아서 전모를 밝힘으로써 국민들에게 의혹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많은 상황들이 더욱더 의혹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뭐 일단 당장은 귀국이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앞서도 저희가 여야 목소리를 들어봤지만 강제 송환 절차가 아무래도 이뤄질 전망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들어와서 해명을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겠죠? 당연하죠. 그 강제 송환을 하려면 일단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지만 여러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이 그러니까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이 의혹이 얼마나 이 무게가 큰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본인하고 인연을 맺고 있었던 좋아하는 대통령께서 얼마나 공경이 빠졌는지 한번 돌아본다면 그리고 보통의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와서 얘기를 할 거고요.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귀국을 미룬다면 미루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이런 또 다양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지에서도 충분히 그 현지 특파원들이 있고 지금 나가 있는 기자들이 많으니까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데 귀국을 미루는 거는 사안이 변하거나 아니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작은 장난 같은 인터뷰를 통해서 혹여 바뀔 수 있다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뭐 의혹을 다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수십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핵심 인물들의 해명 그리고 입장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겁니다. 사안을 파악하는데 앞서 저희가 이제 속보로 전해드렸지만 고영태 씨가 오늘 국내로 입국을 해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영태 씨가 검찰 조사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영태 씨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사태의 키맨이다 이렇게도 불리는데요. 최순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연설문 고치는 일이다. 자기가 고쳐놓고 문제 생기면 애먼 사람 불러다 혼낸다. 이런 얘기를 했던 인물이고요. 지금 76년생이니까 올해 이제 40세입니다. 방콕 아시안게임 펜싱 메달리스트고요.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강남 호스트바 출신 설이 돌고 있습니다. 7, 8년 정도 호스트바에서 일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한 언론에서 제기돼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가방을 제작한 그 회사의 대표로도 알려져 있었는데요. 앞에 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고영태 씨 얘기인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최순실 씨가 소유하고 있는 WK 한국과 독일 법인의 이사로 또 등재가 돼 있어서 최순실 씨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각 구도를 저희가 좀 봤는데 최순실 씨의 최측근 고영태 씨 그리고 또 한 명의 최측근이 있죠. 차은택 씨입니다.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에게 차은택 씨를 소개를 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는 개인적인 친분, 그리고 고영태 씨랑 차은택 씨는 패션 문화계에서 이렇게 친분을 쌓아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핵심 인물들, 오늘 이제 고영태 씨가 검찰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세 명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사태 의혹이 상당 부분 풀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상당한 부분 현재 가장 중요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고영태 씨와 이성한 전 미르 사무총장인데요. 일단 고영태 씨는 최순실 씨와 그동안 가져왔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합니다. 대통령께서 초기에 들고 있었던 가방, 사실은 거의 신생 가방 회사인데요. 그 가방을 대통령께서 들고 다님으로 해서 그 제품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브랜드가 됐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블루케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회사가 사실은 독일과의 관계라든가 또는 정유라 씨, 따님 정유라 씨의 이 승마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최순실 씨와 굉장히 깊은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예. 진행해 왔었다는 그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대통령의 연설문에 대해서도 우리 고영태 씨가 직접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검찰의 조사가 좀 상당히 엄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사안들에 대해서 고영태 씨가 정말 속속들이 증언을 한다면 예. 그동안 나왔던 얘기보다 훨씬 더 진전된 형태로 과연 최순실 씨가 어느 정도 이렇게 국정에 개입됐었는지, 그리고 고영태 씨가 차은택 씨를 소개해 줌으로써 일어났던 여러 가지 예. 문학의 사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고영태 씨가 검찰에서 예. 진상을 좀 제대로 얘기하고 빨리 이 사안들이 정리가 됐으면 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혼란이 좀 더 적어질 것 네, 같습니다. 본인 얘기를 먼저 들어가야겠지만 지금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고영태 씨가 WK 한국 독일 법인 이사로 등재돼 있을 만큼 최순실 씨 최측근인데 연설문 내용을 폭로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계가 왜 이렇게 됐을까 갑자기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아마 그 예. 미르재단 사무총장인 이성환 씨와의 관계도 최근에 예. 틀어져서 이 일들이 좀 발단이 됐고, 이런 거 보면은 고영태 씨도 무언가 어떤 일로, 그러니까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가까이 지내다가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런 계기로 일이 틀어지지 않았나, 사이가 예. 이렇게 좀 추정이 되어집니다. 근데 좀 분리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 검찰 수사통에서 사실 이게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허탈해하고 있고 국기문란에, 그 다음에 무슨 심지어는 1위부터 10위까지 SNS를 다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 미르 K스포츠 재단에 관련된 오해보다는 그런 의혹보다는 사실은 국정농단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고영태 씨에 관련해서 진술만 나와도 예. 과연 최순실 씨가 얼마나 많이 개입했는지는 쉽게 나올 수 있는 복잡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봅니다. 예, 얽히고 설키고 많은 그런 인물 관계도가 나오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최순실 씨, 차은택 감독 그리고 고영태 씨가 핵심적인 그 뼈대라고 할 수 있고 이 세 사람의 관계와 이 세 사람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의혹을 푸는데 상당 부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깊은 그 연결고리가 있고요. 서로 간에 소개를 시켜주고 그 관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됐던 인물들. 특히 차은택 씨는 고영태 씨의 소개로 의해서 그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되는 바로는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이 가방 제작회사 빌로밀로가 굉장히 잘 나가면서 한때는 굉장히 상승세를 탔는데요. 예. 2013년 중반부터 굉장히 이 제작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순실 씨에게 일정하게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했는데 예. 최순실 씨가 이를 거절했고 그러면서 이 회사가 굉장히 쪼들리게 되고 나중에는 부채까지 늘어나가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상당히 그런 소원한 관계가 됐는데요. 예.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 박 대통령과의 이런 청와대와의 이런 관계들까지도 사실은 거리를 두게 되면서 고영태 씨도 상당한 좀 앙금이 남았고 최순실 예. 씨도 이 분에 대해서 고영태 예. 씨에 대해서 강한 이 감정을 갖게 된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인 것과 더해서 그 상황들, 청와대와 관계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원인이 됐던 것으로 저는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명 중에 고영택 씨는 지금 소환돼 조사 받고 있고 최순실 씨는 독일 어딘가에 있는데 지금 어딘지는 밝혀진 게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 차은택 감독은 뭐 문학의 황태자로도 불렸다고 하는데 지금 뭐 외국에 나가서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뭐 9월경에 중국으로 예. 출국을 해서 안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때 그 1급 공무원까지 지냈던 사람이고 예. 그다음에 이 문학에 이런저런 의혹과 연루되어 있는 사람인데 무책임하게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된다는 거는 사실은 예. 말이 안 되고요. 이참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고영태 씨도 오늘 아침에 들어와서 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차은택, 고영태, 최순실 이 관련된 미르 관련된 사건이 불거진 게 벌써 한 뭐 2-3달 정도 되었잖아요. 예. 근데 검찰이 여태 손을 안 쓰고 있었다는 것도 참 의아한 대목입니다. 그 독일든 뭐 독일은 뭐 그렇다 쳐도 중국은 워낙 넓으니까 뭐 힘들 수도 있지만 예. 사실은 중국에도 큰 대사관이 우리나라 있고 그다음에 그 대사관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교민들이나 관광객들 안전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은택 씨 소재지를 못 찾고 있다는 것도 조금 의심스러운 예. 대목이 좀 있어요. 예. 지금 최순실 씨도 그렇고 지금 차은택 씨도 그렇고 검찰이 왜 이렇게 찾지 못할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도 무조건 빨리 소재지를 찾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지금 이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최순실 씨, 차은택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신병 확보 왜 못하십니까? 어떤 언론사는 최순실 씨를 만나서 인터뷰까지 했는데 대한민국 국정원과 검찰은 인터뷰는커녕 이 사람의 소재도 파악을 못합니까? 그래서 인터폴하고 협력을 해야만 결과 알 수 있습니까? 정 안 되면 개라도 풀어서 추적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격분하면서 개라도 풀어서 추적을 해라 이렇게 이제 강경하게 우상호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인터뷰했으면 어디 있는지 아는 거 아니냐, 왜 송환을 못하냐 이런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미 소재 파악을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에게 출석을 통보해서 이 사안을 밝히려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예. 현재 검찰이 정권 차원의 정말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역시 검찰이 그동안 보여줬던 정권의 눈치를 보는 그런 흐름들과 저는 일정한 연계의 선상이 있다고 보고요. 이에 대한 야권의 지적은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국민들이 다 왜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론이 직접 현장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검찰은 충분히 파악을 했어야 되고 현재는 그와 관련돼서 다양한 조치들이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검찰이 그게 쉽지 않다고 한다면 예. 독일 현지에서 독일 그 경찰에서 이미 파악에 나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독일 경찰의 협조와 인터폴의 협조만 받는다면 사실은 상당 부분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예. 현재 검찰에서 상당한 저는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예. 때문에 일이 늦어지고 있고 야권에서도 이 점을 얘기하고 예. 있고 여권에서 오죽하면 김무성 전 대표까지도 들어오지 않으면 역적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정말 검찰이 빠르게 이 사안을 정리함으로써 이것은 여든 야든 어느 쪽이 불리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정말 집중적으로 검찰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드디어 이불련 최순실 씨 인터뷰를 통해서 비선 실세 의혹 강하게 부인했는데 또 한 가지 힘주어서 강조해서 주장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 태블릿 PC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한 200여 개의 파일이 발견된 태블릿 PC. 최순실 씨가 뭘 직접 사용했다는 아무런 지금 단서도 없는 거를 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돼서 그게 기자한테 갔는지는 아주 정말 불분명한. 네,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 본인은 내게 아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 정황을 보면 최순실 씨 거 같은데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검찰 예. 수사를 통해서 쉽게 밝혀질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내가 쓰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마 최순실 씨는 이게 누구 명의였냐 아니면 어디선가 보관돼 이런 거로 피해가려 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이미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을 봐도 예. 본인이 쓰고 있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억지로라도 표현을 하면 내가 뭐 익숙치 않아서 태블릿 PC를 못 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지금까지 뭐 일부 종편의 화면 같은 거를 보면은 뭐 전화기도 옆에서 누가 건네주고 예. 할 정도라면 태블릿 PC를 직접 썼겠어요. 뭐 이렇게 누군가 옆에서 조력을 받아서 예. 활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예. 아웅하는 식의 거짓말을 또 한 것 같습니다. 예, 개통 시기가 2012년이고요. 보도된 내용을 보면 명의가 마레이 컴퍼니, 그러니까 명의자는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성자 아이디가 나렐로, 이 나렐로라는 아이디가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 아이디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이제 명의자는 김한수 행정관 아니겠습니까? 실제 사용한 건 최순실 씨라는 얘기인데 보도된 거는 최순실 씨는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그 파일에 200여 개의 파일이 이제 컴퓨터에 저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 파일의 종류, 문서의 내용, 또 문서가 고쳐진 정황, 또 컴퓨터에 들어있는 뭐 셀카로 찍은 그
태블릿 PC로 이제 찍은 셀카라고 예. 하죠.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는 저는 최순실 씨의 말에서 좀 정직한 그런 진단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그러나 이 내용을 사용했던 그 과정들, 뭐 그 작성자의 명에서 최종 정리자가 딸 뭐 유엔 씨 이름이 나온다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최순실 씨가 직접 간접적으로 개입이 된 컴퓨터의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분명히 최순실 씨가 직접 모든 상황들을 다 다루진 않았더라도 예. 최소한도 측근을 통해서 같이 이 부분을 다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파일도 분명히 검색을 하고 고치고 하는 그런 예. 정황들은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렇게 부인할 것이 아니라 현재 개설 명의자가 분명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더 정직하게 이 사안을 밝힐 수 있고 그렇다면 그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신뢰성이 가지 않는 거죠. 최순실 씨가 내 PC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SNS를 담당하던 사람이 자기 명의로 개설한 그 태블릿 PC라는 거예요. 가지고 다닐 만한 사람이 가지고 다녔다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 최순실 씨가 그거를 사용했다는 무슨 단서가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최순실 씨가 뭘 직접 사용했다는 아무런 지금 단서도 없는 거를 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럼 남의 PC를 가지고 뭐 사용했다는 것도 아직 증거가 없고 어떻게 돼서 그게 기자한테 갔는지는 아주 정말 불분명한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진태 의원 주장은 이렇습니다. 사용했다는 증거도 불분명하고 어떻게 해서 이 PC가 기자에게 갔는지도 아주 불분명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추후에 밝혀질 좀 부분이 있는 겁니까? 그게 뭐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예. 본질의 이 사안의 본질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진태 의원이 뭐 대표적인 친박 의원이시고 굉장히 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여지껏 친박들이 저런 식의 그 본질과 상관없는 일로 주장하고 시끄럽게 해와서 지금 사안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태블릿 PC에 대해서 누가 갖고 다녔는지 그게 누가 쓰고 있었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안에 청와대 문건이 있었다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김진태 의원이 저렇게 질문할 정도의 열의가 있다면 예. 사실은 정호성 비서관 그 마지막 수정한 아이디가 정호성 비서관 거라면 예. 정호성 비서관하고 만나서 아니면 예. 청와대 누군가를 통해서 이게 과연 네가 작성했던 문서인지 당신이 작성했던 예. 문서인지 아니면 수정했던 건지 어떻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해서 국민께 알려주고 예. 이 사안을 수습하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이걸 누가 갖고 있는지 아닌지 뭐 예. 이런 거 가지고 국회에서 시끄럽게 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김진태 의원 새누리당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이 사안에 책임의 한 축을 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 논란의 아이디 나렐로인데요.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의 아이디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호성 비서관의 이제 문서 유출과 관련해서 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저께 본인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본인은 전달한 사실이 있느냐 그런 사실 없다 하는 것을 말했고요. 또 곁들여서 자기는 청와대 들어간 이후에 정시에 퇴근한 일도 없고 집에서 식사한 시간도 없었다. 그래서 밖에 나갈 시간도 없고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보고서를 가지고 갔다는 것만 확인하신 겁니까? 아니면 PC로 전달된 것까지 포함한 겁니까? 그 메일까지 포함한 겁니까? 들고 가서 전달했느냐 하는 예. 것만 물어봤습니다. 예, 예. 그 메일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뭐 그거에 그 관해서는-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야. 예. 네, 그건 뭐 이제 수사하면 뭐 밝혀질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랑 메일이랑 나눠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보고서 들고 가는 거는 정호성 비서관이 부인을 했는데 메일까지야 확인을 못했다. 지금 이런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원종 비서실장께서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좀 쉽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정호성 비서관에게 전화로 그것을 확인합니까?
다 불러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은 아마 김진태 의원처럼 검사 출신이었다면 예. 거기에 대해서 자술서를 쓰게 하고 허점이 뭔지 정말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는 심정이라면 정확하게 전모를 파악하고 답변을 해야죠. 저는 저런 자세는 국회에 나가서 얘기하는 공직자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위기에 있는데 진실을 밝힘으로써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모를 파악해서 알리고 국민들께서 이해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박영선 의원이 그동안 그 과거에 이재만 비서관에 대해서 했던 얘기라든가 다양한 그런 증언들이 나와 있고요. 현재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도 메일이냐 또는 서류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예.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 뭐 중세시대 발언에 예. 이어서 저는 제대로 된 보좌라든가 답변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예. 청와대 전 대변인을 네. 지내셨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의 시스템이 궁금합니다. 정호성 비서관이 지금 메일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이제 본인의 입장은 나오지 않은 건데 일단 메일을 보냈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문건을 이메일을 보내는 게 손쉬운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메일로 외부로 문건을 보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불가능하죠? 제가 이제 예. 청와대 안에는 내부망이 있고 외부와 연결돼 있는 외부망이 두 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명박 정부 초기에 청와대를 안에 저 내부망인 이지원 시스템이 유출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게 좀 불행한 사태도 좀 있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컴퓨터를 내부망과 외부망과 분리를 했어요. 예. 그래서 내부망에서는 문서 작업이 가능하지만 외부망에서는 문서 작업도 안 되는 거고요. 내부망에 있는 문서를 지금 그러니까 태블릿 PC로 옮기려면 별도의 보안 USB를 가지고 이거를 전산실에 가서 허락을 득해서 예. 변환 과정을 거쳐서 이 태블릿 PC에 옮겨야 되는 겁니다. 혹은 여기서 외부로 나가게 되는 예. 겁니다. 그럼 이 과정에 다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청와대 직원은 누구나 들어갈 때 그 정보 공개 동의서를 다 제공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뭐 특정 언론의 특종만 나오더라도 전화 통신까지도 검열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 문서가 나간 출처나 그 기록들을 예.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예. 안 되는 거고요. 예. 이원정 실장 말씀이 그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뭐 한가롭다고밖에 그다음에 이 청와대 안과 밖의 기류가 이렇게 예. 큰가라고 느끼는 게 예. 사실은 정호성 비서관 불러서 30분 내지 1시간만 물어보면 예. 줬는지 안 줬는지 예. 그러면 본인이 뭐 안 줬다고 하면 그럼 누가 줬는지 그건 전산실에 확인하면 뭐 수사까지 갈 것도 없어요. 청와대 예. 내부에서 다 확인이 가능한 일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검찰에서 그 시스템대로라면 조금만 성의를 들여서 수사를 해본다면 금방 밝혀질 수 있는 문제인 것 당연하죠. 같은데요. 예, 지금 뭐 고영태 씨가 또 소환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사건의 전말이 어느 정도 좀 드러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춘추관장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